와인버거 장관이 말한 대로 내전이 일어나요. 바로 직전이야. 내가 볼 때 몇 달 안에 반드시 광화문광장에서 광주 사태 같은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재명한테도 권리가 없어요. 북한의 지시야. 북한의 지시하면 그냥 이 사람은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창원 간첩도 한 개만 잡았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죠. 유동열 저 원장이 이거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저 민노총 간첩도 체포했잖아요. 석군호도 지금 민노총을 장악했으니까. 그렇죠. 정교조도 됐고 그다음에 빨갈 겁니다, 저게 지금. 또 저기 청주 간첩단 그것도 수사 들어갔고 제주도 거도 들어갔는데 그걸 다 합해서 그려버리면 남조선이 다 그냥 벌겠죠. 그러니까 전 신경망처럼 완전히 그냥 그 대한민국 전체가 구석구석 그러니까 간첩들 망으로 그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간첩들이 간첩하고 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죠. 근데 가족한테는 자기가 간첩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주게 돼 있죠. 안 가르치면서 이제 무슨 영향력은 행사하죠. 계속 구호만 뭐 이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런 사상 공작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간첩들이 저 가족까지 합하면 이게 몇십만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번에 그 이번에 이재명 개딸들 있잖아요. 정체들. 그들의 상당수는 그 북한의 지령과 움직일 거다. 그렇지.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192석이 나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로만 192석 나온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중국이 120만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중국. 그렇죠. 조선족. 조선족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권 없습니다. 없어요? 지방선거만 있습니다. 조선족도? 지방선거만 있습니다. 지방선거? 근데 그놈들이 영향은 또 행사할까요? 영향 행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난번에 왜 충남지사 누굽니까? 그때도 북한이 공작을 했었거든요. 아니 중국이요. 안희정요. 그 중국 대사랑 하루 술 먹고 잠자다가 그 여자랑 하다가 들켰잖아요. 근데 안희정이가 저 충남지사가 된 후로 약간 우파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희정은 제가 이제 아는데 안희정은 사실은 이제 그 반미 청년을 하다가 노무현 정권을 만들고 걔들이 몇 명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걔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 우리 지금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수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갔던 제 친구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같은 경우 노무현도 상당히 그 중도적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놔뒀으면 안희정이가 대통령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공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사파이들이 안희정을 배신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을 절대로 그대로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안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 중에 여자가 가장 좋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에 희생된 사람이 또 노회찬이잖아요. 노회찬 있죠. 노회찬은 사실은 최초로 종북이라고 말을 만들어냈나?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이란 원래 민주당 내에 저게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 그러니까 PD가 만든 거거든요.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 주사파들이.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북한이 지령을 합니다. 너희가 밖에서 시민사회단체만 하지 말고 직접 정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91년도에 군자산이라는 충북의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에 들어갈 결의를 하면 그게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북한이 지령하는데 두 가지 루트로 하나는 직접 북한을 찾아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한테 직접 지시하고요. 하나는 1심의 간첩을 통해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들어가기로 하고 몇 년 만에 사실은 민주노동당 심상정하고 노회찬이 만들었던 정통 막스주의자 정당을 장악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부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걔들이 한 말에 야 임마 너거는 맨날 북한 단팔하자고 방송 들으면서 북한 지시에 그대로 따르잖아. 그러면서 종북이란 말이 그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 내부 투쟁에서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유시민도 그 정신 멀쩡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는 맨날 방송 듣고 이 짓 안 한다라고 했어요. 유시민이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유시민 자기가.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유시민이나 비롯한 그 좌파들 그러니까 그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보기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희 연세대 안에 5개 팀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북한 방송 정치에서 그거 지령 그대로 수행했거든요. 당시에 전대협 한청년 모든 지시는 북한의 단파 라디오에 지시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종북이라 한 거거든요. 자, 큰 사람들만 희생된 게 첫째 안희정, 두 번째 노회찬. 노회찬 이야기하다 말했는데 그래서 노회찬은 원래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친구입니다. 안 좋은 친구.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 계속 싸웠어요. 일반 그 사람은 PD지. 예, PD입니다. 그리고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저도 그 노회찬 씨랑 좀 친한데요. 점잖은 사람. 예, 제 친구, 제 선배랑 친해서 노회찬이랑 뭐 같이 뭐 술자리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점잖고 부산에 굉장히 좀 그 부잣집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게 심상정이잖아. 심상정이죠. 그렇지. 예, 둘이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북한에 지령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번에 심상정이를 북한이 밟아버렸어. 밟았죠. 그 영원히 정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이번에 총선을 두 가지로 보면요. 하나는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막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주사파 아닌 사람들 쳐낸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종석이랑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이 그 뭡니까 그 베트남에 가서 그 했는데 결국 그 북미 협상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아주 3일간 기차 타고 온 쇼를 다 했는데 개망신 떨고 갔거든요. 트럼프한테 당해가지고 그때 공작에 참여했던 애들. 임종석이랑 그다음에 문재인이랑 그때 그 뭐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가라 이런 친구들 다 탈락했어요. 그다음에 박원순이가 왜 죽었을까?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지만 북한이 개입한 거. 박원순도 주사파는 아닙니다. 그렇지. 예, 박원순이 누구랑 손잡았냐면 그대로 놔뒀으면 박원순이가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죠. 박원순은 예 관악 자주 팔아 해가지고 서울대 운동권하고 손잡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참여연대 만든 애들인데 얘들은 제가 잘 아는데 얘들은 북한에 수령론은 동의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주사파 시절에 제가 관악 자주파 총수랑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얘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김일성 수령론은 안 된다. 대신 북한의 혁명론은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관악 자주파라고 불렀고 걔들이 만든 게 참여연대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을 왜 자살시켰을까? 북한. 저는 노무현도 사실은 아시지만 그 막판에 그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노무현 주변에 있던 그 누굽니까 안희정 같은 친구들 이들 상당수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광재는 거기 허수아비고요. 안희정이랑 이런 그 그러니까 반미 청년의 애들 중에 실제로 책임자 자리에 있던 애들이 반미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향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 조심해. 왜냐하면 저야 뭐 목사님 하는 일 데려가시면 영광이죠. 참나. 이동호 교수님을 내가 볼 때 내가 다음으로 노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뭐 목사님 그 부속품이니까. 배신자로 찍힐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지난번에 이미 그 북한 방송에서 나왔어. 제가 그 국회 가서 80년대 학생운동 그 뭡니까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혁명운동했지 자유주의랑 상관없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북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저 배신자의 웃음을 보라 이래가지고요. 제가 국회 가서 직접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그 뭐 저까지 죽이겠습니까? 뭐 목사님이 훨씬 큰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황교안 장관님,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앞으로 100번 한들 희망이 있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선관위는 확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얼핏 듣기에는 정부도 그 심각성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노력하지만은 뭐 저는 뭐 이제까지처럼 유야무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퍼센트로 몇 프로 나왔죠? 64만 표가 2.26%입니다. 2.26이죠. 예. 근데요,
이게 여론조사도 못 믿어요. 어제 여론조사를 의탁해가지고 하나 했더니요. 2%도 안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찍은 사람이 2점 몇 프로? 2.26%요. 2.27%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 2%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아니 근데 이제 없어. 오차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안 찍은 사람이 찍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편승 효과거든요. 그 다음에 찍은 사람이 안 찍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6이라고 돼 있네 저기. 예, 우리가 2.26%입니다. 근데 64만 또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 아니 목사님 그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진성당원의 한 20%는 저로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쟤들이 저 거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했냐면 저거들이 미스하고 실패해서 지금 주사파하고 못 싸우다가 지금 완전히 중도층 다 놓쳤고 그래서 선거 패배 위기에 몰리니까 맞아요. 탄핵한다고 울부짖으면서 맞아요. 우리 표 뺏어간 겁니다. 한동훈이가 저 거지 깽깽이 같은 탄핵을 놈들이에요. 막아주세요. 탄핵을 그러니까요. 막아주세요. 헌법 개헌선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상당수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전국에 254개 실행위원장들이 사실은 다 저 지역구는 다 도와줬어요. 우리 아니었으면 지역구 후보들 다 만났어요. 50석도 못 나와. 50석도 못 나와.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번에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요. 사실상 투표자들의 지금 30%가 안 나왔거든요. 윤석열 찍은 사람이. 네. 엄청난 숫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들 도와주고 해서 막판에 지금 이렇게 몰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저 국힘들 더 막아도록 내버려 둘 거거든요. 아니요, 이팔이 근데- 아니라 그냥 8분만 찍자 그럴 걸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망하겠어. 내가 보니까. 지금 쟤들 망합니다. 목사님. 망할 제가 수밖에 없어. 아는 경로로는 지금 국민의당 망하는 경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지금 유승민 세력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이승연 세력 있죠. 100% 망해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세력 있죠. 그다음에 또 뭐 한동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 다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뤄둔 거는 전당대에 이게 목사님 말처럼 전당대에 나오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동훈 세력, 유승민 세력, 안철수 세력 거기다가 또 정통 보수 세력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네 갈래로 윤석열, 뭐저 원희룡 뭐 다들 나오지. 예, 네 갈래로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다가 결국은 망해야 저는 그 망해야 지금 새로운 세력이 저는 그동안 사실은 그 뭡니까 탄핵당하고요. 우리 그 홍준표 씨가 4%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그때 저는 이대로는 그러면 정당 보수정당 없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홍준표 도와서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 때 한 달 내내 제가 한 내용 가지고 발언했거든요. 연설하고. 근데 그래서 24%까지 살려놓는데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싸울 투쟁 의지도 없고 당에 아무런 기여도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정당의 주인 행사를 하고 아니 한동훈 지가 뭘 싸웠습니까? 목사님 광화문 광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울 때 한동훈은 지 혼자 그 뭡니까 법무연수원에 가서 잘 먹고 잘 있었잖아요. 그러다 정권 잡아놓으니까 법무부 장관 지가 해놓고 목사님 문재인 구속시키고 그때 우리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줬는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구속도 안 시켜놓고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무슨 이 당을 만든 사수한 사람처럼 우파들 지금 광화문 광장의 그 보수 우파는 뭐라고 생각하면 저들은 완전히 거짓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거지라고 해서 거지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저거한테 손 벌린 적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강문 연합 예배가 이게 점점 더 모이고 참 제발 아까 이사야서 말한 대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 쪽에 속하면 안 되고 빨리 내일은 방송할 때 100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들은 출퇴근도 안 하잖아. 장로님들도 나이 다 많아서 권사님도 그러잖아. 근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 100만 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존재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라고요. 와인버거 장관이 말한 대로 내전이 일어나요. 바로 직전이야. 내가 볼 때
몇 달 안에 반드시 광화문광장에서 광주 사태 같은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재명한테도 권리가 없어요. 북한의 지시야. 북한의 지시하면 그냥 이 사람들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